꽁지야 타로 봐줘.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 썸네일 카드랑 그리고 고르기 카드에 나온 것들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저의 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작한 귀문방 타로 카드예요. 드디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또 타이밍 맞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8월 14일 목요일부터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 시작되었고 이제 알림 신청 기간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제 알림 신청 그리고 오픈런 해놓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따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식 판매되면 또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약간 좀 지금 보이는 거는 주변 환경 영향 되게 많이 타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묵자학이라 그러죠. 까만 데 있으면 까매지고 하얀 데 있으면 하얘지고 주변에 잘 물들고 휩쓸리고 그런다는 건데 이게 그냥 비단 줏대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내가 투명하고 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은 얼룩이 쉽게 지는 것처럼 일본 분들이 민감하고 좀 예민한 면이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스스로 피곤하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요.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은 더 뭔가 기가 빨리고 피곤한 이유가 그만큼 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저의 기준에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촉이 좋고 그만큼 감각에 트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도 좀 이렇게 영혼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보이고 이렇게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에너지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닌데도 계속 에너지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한 명이면 이게 1인분이 또 쓰이고 2명이면 2인분이 쓰이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그만큼 더 많이 쓰이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된다. 항상 조금 힘이 없다 이런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일본 분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좋아 라든지 그냥 조용한 데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게 읽혀지는데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일본 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운이 반대로 좀 공동체의 운이거든요.
그니까 일본 분들 혼자서만 해가는 거라기보다는 함께하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그런 고충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바르게 모인다, 뭐 협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재능 혹은 아이디어, 기술 같은 거를 동력 삼아서 일본 분들이 어쨌건 앞으로 나아가시는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일본 분들이 굳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은 데에는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해봤자 아까 사공이 많아지니까 배나 산으로 가지. 내가 혼자 하는 것만 못하다.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꼭 있어요. 뭔가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면 본인이 캐리를 하고 또 차라리 혼자서 과제 내면 A뿔 나올 거 조별해서 오히려 점수 깎여버리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잘하는데 쟤네랑 같이 하면은 나만 손해지. 좀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들이 별로 해당되지 않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이 지금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그 좀 높은 시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까다로운 입맛이라고 해야겠죠. 눈이 높다. 그런 것들을 조금 충족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이 사람이랑 같이 해서 더 잘 되네. 이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네. 라고 일반 분들 느끼실 만큼의 그런 조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분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이 사람과의 연결 안에서도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 분들의 시야에서 일본 분들이 하시던 것 위주로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일부러 좀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배척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 스스로는 이미 성장을 할 만큼 했고, 일본 분들을 더 성장시켜줄 사람이 그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도움닫기 인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한 과정은요, 일본 분들의 문서운과 관련이 있는데, 여사제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컵 7번 카드, 이상주의 카드 함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시거나, 그림이나 예술작품 같은 거 창작하시거나, 뭔가를 문서화해서 팔거나, 계약을 하거나, 뭐 집이나 가게, 건물 등의 소유주가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모 당선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강조가 되냐면 문서 중에서도 진짜 하이 퀄리티 문서? 그러니까 일본 분들 생각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소원이 없지. 근데 그거 솔직히 너무 큰 꿈 아닌가? 너무 이상에 가까운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서 오히려 수학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지금 평균치 이상의 화려한 성과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 생각, 지식을 통해서든 본인이 창조하거나 뭐 손에 넣게 될 문서를 통해서든 드라마틱하게 수입이 생기고 또 그에 맞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사제 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사제는 어떤 좀 밀서라 그러죠. 귀한 그런 문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들 한번 읽고 싶고, 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처럼 다들 저거 내가 갖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싸움 나는 그런 문서거든요. 근데 모두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문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외롭겠죠. 그거 있으면은 가지고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감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뭔가 타인과 같은 걸 가지지 못해서 그 동경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서 벌어지는 격차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일본 분들은 조금 높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만한 외로움은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생기는 거죠. 인지도와 위치의 간극이. 그래서 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일본 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좀 알았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친해지고 싶거나 혹은 그쪽에서 그냥 우리 이미 친하다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일본 분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본인이 현실을 깨닫고 좀 아쉬워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1번은 저 정도 레벨이었고 저런 사람들이랑이나 어울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헛된 꿈을 품었나. 나 같은 사람이랑 1번이 가까이나 하겠나. 1번은 그냥 모두에게 친절했을 뿐인데 약간 이런 현실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분들을 올려다보면서 더 이상 가까이는 못 다가오고 그냥 관찰자로 남게 될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1번 분들의 하나의 착각은 본인이 인기가 없어서 이런 거다. 그쪽에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다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못 오는 거에 가깝고요. 1번 분들 이렇게 점프업, 한 단계 레벨업 함으로 인해서는 더더욱 주변 시선이 달라질 테니까 1번 분들 알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좋은 거는 평소에 1번 분들 몰랐던 사람들이 1번 분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본인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자기 아는 사람이 1번을 알아서 자기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관심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1번 분들은 음 요약을 하자면 평소에 알던 지인들과 관계가 더 두터워진다라기보다는 몰랐던 사람들, 근데 유명한 사람들과 관계가 쌓이고 오히려 기존의 둥지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거거든요.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성운, 뭐 연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지 못한 연결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으로 시야를 굳이 좁히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 못한, 예상 못한 사람도 나를 알고 있고 또 나한테 먼저 다가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분들이 새로운 물로 좀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물을 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나는 말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네, 석가모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버려야 하지?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더 갖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펜타클 8번 첫 번째로 떴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열중하는 시간이에요.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나 몸을 키울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그게 있어. 체지방률 몇 프로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식단하고 운동하고 수면 지키고 음수량 지키고 하면서 자기를 조금 제한하죠. 노는 거 제한하고 먹는 거 제한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제한하죠. 뭐 공부하거나 시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한 가지 목표, 완성물에 이제 몰두하느라고 본인을 조금 제한하는 시간들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완성물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예술 작품 같은 거를 완성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계약을 많이 따내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고립이 된 기분? 내가 날 고립시킨 건 맞지만 너무 동떨어진 기분? 그리고 또 나 혼자서 다 해가는 기분? 이게 이제 일반 분들 좀 힘들게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기분이죠. 잘해가는 것 같다가도 너무 갑자기 모든 게 다 거대해 보이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왜 한다고 했었지? 뭐 이런 기분? 그 압박감 같은 거 어떻게든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니까 정신과 육체가 다 지쳐가는 과정에서 놀번 분들한테 이 고비를 넘어라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힘든 걸 느끼는 이유는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가 불안하기 때문이잖아요. 공부 같은 거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내가 갈아 넣었는데 이번에 다들 나보고 붙을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성취감이 아주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9번 카드 나왔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항상 자주 길게 말씀드리는 카드인데 이게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다 가진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이 완전 수지만 9는 10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굳이 10이 될 필요성도 안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아 내가 이거 하기 잘했네.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보다. 어 이거 하려고 그런 일도 있었나 보다.' 하면서 좀 과거를 미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짜릿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일반 분들 주변보다 새로운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 커넥션을 말했는데 일반 분들만큼 혹은 또 일반 분들보다 어느 한 분야에서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조력자가 되어 주는 점에서 일반 분들은 그동안 또 좀 '귀인의 의미를 착각하고 살아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했던 거죠. 주변은 일반 분들의 귀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일반 분들이 '나는 주변에 거의 베푸는데 돌려받지 못해.' 뭐 그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일반 분들은 원래 체급이 그 주변 사람들보다 너무 커서 애초에 이게 관계가 양육자 모드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어릴 때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부모가 거의 주는 쪽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일반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분들한테 본인들이 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었대요. 해줄 만큼의 그 역량이 안 되었대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일반 분들을 도울 진짜 귀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더 큰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일반 분들이 지금 최대한 또 양지로 큰 물로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 같아요. 이 마지막에 뜬 악사 카드도요. 그러니까 인맥이 강조되는 카드인데 정보가 교환이 되고 순조롭게 상황이 풀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은 스카웃이라든지 일반 분들을 좋게 본 그 윗사람이 데려가는 거, 뭐 컨택을 해 갖고 제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취업도 일반 분들은 눈을 뭐 낮추기보다 상향으로 그냥 찌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이제 곧 수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딩대로라면 상향 지원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될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일, 도전적인 일에서의 운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었죠. 또 일본 분들은 지금 사람의 운을 타고 가는 흐름이셔서 면접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누군가의 눈에 들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 보면 일본 분들 활 쏘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활을 쏘려면은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잠깐 숨을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손도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준비 자세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읽혀지는 의미는 그 준비 자세를 이제 7월 동안 잡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8월은 이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때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분들이 이걸 잘 해내려는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이득보다도 주변을 조금 이롭게 해 주고 싶다? 가족에게 좀 베풀고 싶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류적인 그런 베품이 있잖아요. 정말 좀 외곽지대에 놓인 사람들 혹은 이제 물 건너 다른 나라의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이런 큰 꿈도 가지신 분들 많아 보이는데 결국 이 카드는 뭐 레드오션 경쟁을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순위를 좋은 것을 따내고 또 그걸 갖고 돌아간다. 귀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귀환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게 해외 이동운까지도 같이 읽혀지고요. 아까 문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비행기표, 티켓 혹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자 받는 것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제가 7월까지 준비했고 8월에는 당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결단이 난다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연락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빨리 소식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프로젝트 뭔가 해야 된다 그럼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초반에 최대한 스퍼트를 내서 초반에 그 힘을 끌어올려라. 혹은 또 내가 사람들 반응을 조금 자아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다 초반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콘텐츠 같은 거 꾸준하게 운영해서 올려야지가 아니라 한 달에 그냥 3달치 올릴 거를 다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뭐 무기나 그런 필살기를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상대가 좀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얘한테 맨몸으로 싸우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 필살기를 써야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몰아붙였으면 그냥 빨리 이겨버리고 끝냈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8월인데 좀 단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 앞에 서 계시다거나 원래는 좀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의 의지와 다르게 시간이 좀 촉박해진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요.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몇 배로 몰입해서 더 잘 해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 분들의 그 포텐셜을 스스로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거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고 또 하루마다 큰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나면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또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자주 꾸지는 않는 호랑이 꿈이었는데 그 호랑이가 욕조에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 욕조에 가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호랑이가 약간 체급이 커져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약간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물깨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릴 것 같아서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내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화장실이 엄청 하했거든요. 진짜 번쩍번쩍하게 하얘가지고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찍는 날에 꾼 꿈이니까 이제 얘기해 드려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저의 그 제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시작하셨어요. 그 채널명은 타로 달마시안이고요. 저한테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시게 되어서 그리고 또 연애운이랑 뭐 이미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로운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도 한번 들려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개인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엄두가 안 나서 답장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바쁘니까 다른 곳에서 보는 거 추천드린다 해도 다른 곳에서 많이 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온다. 그냥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달마지안 선생님은 제가 가르친 분이기도 하니까 개인 상담으로도 조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잘 보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은방 타로카드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서 혼자 처리하기가 버거웠어서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상황에 걸맞는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채널에 능력자분들 많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제 채널 지분율이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해가는 일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그리고 별도의 기도, 장명, 안내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 썸네일 카드랑 그리고 고르기 카드에 나온 것들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저의 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작한 귀문방 타로 카드예요. 드디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또 타이밍 맞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8월 14일 목요일부터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 시작되었고 이제 알림 신청 기간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제 알림 신청 그리고 오픈런 해놓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따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식 판매되면 또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한테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는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정리정돈하고 어떻게 보면 단절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뭐 인연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던 일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공간일 수도 있겠어요. 독립을 하게 되는 거. 포인트는 계속 좀 찝찝했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이게 맞다는 거. 그치만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소 그리고 망설여지는 지점들로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했던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해야지, 행동해야지 하고 딱 단절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뭐 학교라면 휴학을 한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인간관계 한번 좀 갈아엎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정리가 오히려 삶을 조금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비우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 분들한테는 그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절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전화위복,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것처럼 현재의 불행이 미래의 행복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넓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견딜 어떤 고통, 그리고 또 안 해본 걸 해야 한다는 불안감,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원래의 나를, 기존의 나를 고집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나 스스로 이루는 변화가 진짜 변화를 가져오게끔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변화라는 거, 내가 이뤄야 할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입될 부분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종교를 바꾸실 수도 있고, 주거지나 생활 방식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바꾸실 수 있고, 직업이나 학교를 바꾸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계시처럼 나한테 내려지고 자연스럽게 나를 깨우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계시에 반응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꼭 일어날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그동안에는 미뤄오고 외면해 왔더라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정말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스스로 본인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는 건데 또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돈도 복사된다 그러죠. 돈이 돈을 번다고.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의 금전은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행동이 다음 거에 또 행동을 가져와서 여기서 버는 돈에 다음 돈을 또 벌게끔 만들고 또 여기서 하는 어떤 선택이 다음 선택을 불러오고 이게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 컵 10번 그 완전수가 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이러니한 흐름 오히려 단절됨으로써 완전수가 되고 또 그게 복사가 되어서 돈이 돈을 부른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번 분들 좀 하나의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좀 약간 고정시켜 놓은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분들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더 확장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좀 고집하셨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주변 환경 때문에 거기에만 그냥 한정되어서 그렇게만 생각하며 사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꾸준히 걸어온 한 길에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기로가 너에게 주어졌다.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쭉 갈 건지 방향을 틀 건지 정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또 꾸준하게 본인을 소진시켜 오셨던 분들한테는 결국 기회가 찾아오고 그거를 잡는 거 역시 또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만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이제 한 우물을 오래 판 만큼 그 우물을 내가 팠다는 것에 그 고생 끝에 낙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판 그 우물에 물에 계속 갇혀 있을지 그걸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진짜 좀 아픈 거 그냥 그래서 내가 더 오히려 선택을 미뤄왔던 그런 것이 이번 분들에게는 오히려 정말 복되게 작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도 좀 거리를 두는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번 분들은 알을 깨고 나가는 시기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면 절벽에서 밀어버리거나 되게 위기의 순간에 또 도와주지 않죠. 마찬가지로 좀 이번 분들이 본인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상황 자체이든 그 내면의 마음이든 그리고 또 그래야지 금전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이번 분들이 금전에 관해서도 본인한테 더 투자하고 쓸수록 돈이 오히려 생긴다라고 해요. 그 약간 또 하나의 예시 생각나는 게 집안이 좀 위태위태한 거, 뭐 부모님 사업 같은 게 기울어서 자식들도 같이 좀 힘을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그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해보려고 했을 때는 계속 밑빠진 독이다가 이제 한 명이 독립을 하고서 어쩌다가 이제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뭐 해외로도 나가서 살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이 조력을 해줬는데 집에 금방 빚을 갚았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좀 위태로워지는 거 혹은 이기적이게 구는 거 또 자기만 생각한다고 좀 죄책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길게 보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복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만큼 이번 분들이 어디인가에 갇히거나 매이기에는 넘치는 그릇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혼자 풀어놓으면은 또 홀홀 나는데 걔를 이제 묶어놓으면은 집안에서만 날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높이가 한정되잖아요. 이번 분들이 오히려 조금 낯설다. 여기서 어떻게 날아보지? 한 번도 안 날아봤는데 어차피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해본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손을 대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계시다고 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확실히 좀 과거의 삶과 구별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가 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컸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피가 제대로 말랐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래요, 앞으로.
내 명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돈이 될 수 있겠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사실 지킬 게 없으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소중한 것들이 생기니까 이걸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기가 생기면 인기가 언제 떨어질까를 걱정하게 되고, 또 돈이 많아지면 더 돈이 많아지려고 급급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특히나 가정에서의 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그런 것들도 포괄을 할 텐데요. 높이 있을수록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라는 말처럼 여기서 내가 유지하지 못할까 봐, 더 이뤄내지 못할까 봐, 뭐 그런 거죠. 유지성에 대한 문제죠, 결국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한다 그래요. 아등바등. 원래 그리고 또 몸 좋은 사람이 운동 더 한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만큼 해놓은 거에 대한 아까운 게 있고, 또 이만큼 해놨으니까 이왕 한 거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사람이 하던 일만 하고 돌던 그 바운더리만 돌면 크게 난관이 없거든요, 삶에. 내가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삶의 흐름에 놓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낯선 것들에 내가 나아가면서 손을 대면서 확장되시고 성장하실 거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겪어본 위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되게 사소한 거 안에서도 멘탈이 흔들린다거나, 그리고 기존의 일에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일상생활에 꼬인다고 느끼거나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역시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처음 겪어봐서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되게 작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에게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선발 주자로 나아간다인데요. 펜타클 3번 카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탐구하고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앞서가는 사람, 그 역할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번 분들이 뚫고 나갈 뭐 난관,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영역, 도전할 선택지들만큼이나 이번 분들은 계속 앞으로 뻗어나가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딜레마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나도 좀 나란히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 옆을 봤을 때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분들은 막상 되게 외롭지만 그런 친구, 나랑 체급이 동등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또 두 눈 뜨고 보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든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 그것이 이번 분들의 천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분들은 유일성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자기애가 조금 크다. 그러니까 자기애는 뭐 자존감이랑 또 구별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할 게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의 것을 지키고 싶다, 결국 어떻게 보면 소유욕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사람과 나란히 할 수 없는 것도요. 나는 지는 거를 못 견딘다. 근데 지는 걸 못 견디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을 항상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 그런 나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이번 분들은 결국 야망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네요. 이제 야망의 삶으로 나아간다인데요. 여기 보면 또 완즈 퀸도 나왔는데, 완즈 여왕,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많이 강조가 돼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은 완벽주의를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 내 몸을 많이 혹사시키는 거, 내가 여기에 꽂히거나 저걸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질주를 하는 그런 면모. 이제 불이 또 신벌, 신에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제대로 타고나신 분들이라는 거죠.
타인의 즐거움이나 성장, 구원 등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질러야 하는 팔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은 또 누군가의 뮤즈로서 존재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원, 뭐 그냥 입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는, 의미화가 되는 입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뭔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뺀다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는 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원 같은데 뭘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기초, 중급, 상급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난 나중에 투입이 된 거죠. 근데 내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배웠는데 상급이랑 같이 수업 듣게 된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나는 과거에 뭐 이것도 못했고 못 배웠고 뭐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챌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이라는 사람 어떻게 산 거지? 쟤는 뭐를 했길래 저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선택. 그냥 그 갈림길의 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뿐. 그러니까 뭐 삶은 쇼핑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고르는 대로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근데 이 말이 가장 생각이 나네요. 이번 분들의 삶은 쇼핑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여유로움, 향연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유유자적이에요. 풍요롭고 근데 여유롭고 가장 좋은 거죠. 둘 다 갖기 어려우니까. 근데 또 말이 바로 이어지는 건 이 카드는 마음먹은 대로 만사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쇼핑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 분들 생각한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생각한 대로 착착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는 이 세계의 창조자가 된 기분이잖아요. 그냥 내가 설계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자아도취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건 경제적 자유,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여유로운 삶, 그리고 평균적이지 않은 삶.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갓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갓생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미라클 모닝 하는 거, 뭐 아침 저녁 헬스하는 거, 새끼를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먹는 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포괄해서 떠올리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의 기준에서 갓생은 그냥 싫은 거를 안 하고 안 보는 삶이거든요. 더우면 안 나가도 되는 거, 대중교통 안 타는 거, 집에서 벌레 볼 일 없는 거, 뭐 요리나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갓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삶을 살려면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굳이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삶이 갓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분들도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이게 내 매일 하루하루인데 나 맨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보고서 사람들은 아, 이번 진짜 굉장히 편하게 산다 라든지 이번의 삶은 굉장히 특수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덜 움직이고 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더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많은 걸 이루는 사람 같아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완전수에 대한 카드, 컵 10번 카드도 지금 뜬 이 카드처럼 향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판타지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깨고 싶지 않은 꿈 같은 그런 공간, 분위기, 그런 삶의 집안이 만들어진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번 분들 이미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계셔서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또 9월이 찬란할 것이다 라고 함께 얘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있으실 일들이 참 많이 기대가 돼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거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고 또 하루마다 큰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나면,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또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자주 꾸지는 않는 호랑이 꿈이었는데, 그 호랑이가 욕조에,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 욕조에 가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호랑이가 약간 체급이 커져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약간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물깨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릴 것 같아서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내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화장실이 엄청 하했거든요. 진짜 번쩍번쩍하게 하얘가지고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찍는 날에 꾼 꿈이니까 이제 얘기해드려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저의 그 제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시작하셨어요. 그 채널명은 타로 달마시안이고요. 저한테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시게 되어서 그리고 또 연애운이랑 뭐 이미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로운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도 한번 들려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개인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엄두가 안 나서 답장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바쁘니까 다른 곳에서 보는 거 추천드린다 해도 다른 곳에서 많이 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온다. 그냥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달마지안 선생님은 제가 가르친 분이기도 하니까 개인 상담으로도 조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잘 보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은방 타로카드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서 혼자 처리하기가 버거웠어서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상황에 걸맞는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채널에 능력자분들 많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제 채널 지분율이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해가는 일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그리고 별도의 기도, 장명, 안내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 썸네일 카드랑 그리고 그 고르기 카드에 나온 것들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저의 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작한 귀문방 타로 카드예요. 드디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또 타이밍 맞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8월 14일 목요일부터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 시작되었고 이제 알림 신청 기간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제 알림 신청 그리고 오픈런 해놓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따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식 판매되면 또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어, 사모분들한테 가장 먼저 많이 좀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것은요. 봉사 그만하고 싶어인데요. 그니까
내가 내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일을 좀 해줘야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심부름하듯이 그렇게 지내야 한다든지, 치닥거리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윗사람이어서 그 밑에 애들을 많이 케어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가르쳐주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든지, 결국은 내가 내 거 주가 되지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기분에 대한 그런 현타가 읽혀지는데, 나 개인으로서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여유를 못 주는 거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사모분들 나서지 않으면 일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 다들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게 사모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수평이 안 맞는 점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평감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한테는 딱히 얻는 게 없는 기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얻어지는 게 많겠지만, 사모분들한테 오는 어떤 감정적인 뿌듯함이라든지, 금전적 보상이 상당히 좀 적었던 걸로 또 읽혀지는데, 심부름에 대한 카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리고 또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만 희생하는 거, 나만 책임지는 거, 나만 더 일하는 기분 이런 거 진짜 그만 느끼고 싶다. 근데 이거를 그만둘 수 있는 딱히 뚜렷한 답이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요, 사모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봉사하는 삶,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지금 느끼는, 아, 지긋지긋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요, 오히려 큰 이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내 삶이 끝나고 거기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밟고 도약한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니까 사모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짜증이 났던 것은, 내 최종 목표는 따로 있는데,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뭐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살짝만 바꾸면 내 최종 목표를 위해서 이걸 한다. 큰 그림을 그린다. 이게 되거든요. 예시를 들자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그러죠. 뭐 승무원 분들은 비행기 타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실 거고, 비행기 타야 하는 사람들 만나실 거고, 뭐 술 장사하시는 분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 또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곧 내가 만날 사람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원분들은 이 소속, 지금의 내 모습,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지금의 나, 그러니까 내 역할성을 통해서 기회를 좀 잡으시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연예인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BJ 분들, 이게 얼굴을 알리고 활동을 하다가도 결혼을 해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이뤘기 때문에 굳이 이전 거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 활동으로 본인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죠. 약간 이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그냥 지금의 이 조금 지겹다, 하기 싫다의 일을 자기의 가장 큰 도구,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다 올인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업적인 눈으로 이 일을 바라봄으로써 그냥 내가 한번 밟고 올라가는 계단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기 싫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일에 관해서든 뭐 공부에 관해서든 혹은 내가 지금 마주보고 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발판이 지금이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카드가 계속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꼭 있어야 될 다음 페이지를 위해 존재하는 이전 페이지, 사모분들의 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씩의 일들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연작으로 이어지고 알레고리화되는 그러니까 퍼즐에 가깝다. 지금 이번 분들의 정체성은 쌓아가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라는 건데 제가 또 추가로 생각이 드는 건 사람분들 좀 사색적이고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색하는, 생각하는 시간들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뭔가 이렇게 나에게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볼 땐 그냥 여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고 자꾸만 나는 감정이 중요한 사람인데 행동이 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의 기계적인 삶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물론 그걸 해낼 만큼의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내 마음이 계속 말라가는 느낌? 이것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 연봉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거의 3배 정도 돼도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난 내 마음이 행복한 걸 해야겠다. 차라리 좀 더 가난하더라도 조금 내가 더 아끼고 사는 게 살아있는 기분일 것 같아. 그러고 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분들도 영혼이 죽으면 사실 수 없는 분들 같거든요. 그 사실 이렇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어도 다들 다르니까 돈의 영혼을 팔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주면 상관없어. 그냥 어떤 일이든 그냥 상관없어. 그리고 또 꿈? 그런 거 없어.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거. 내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 생각을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들. 그니까 좀 예술가적 정체성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나는 진짜 극도의 이상주의자야. 근데 지금 현실로 너무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힘드시다면 그 극도의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또 지금 현실에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분들이 잘하는 그런 일들, 사모분들은 별로 또 잘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는데, 그거를 그냥, 나는 이거 싫은데 자꾸 나한테 잘한다고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를 그 사업분들만의 킬링 파트, 셀링 포인트 삼아서 최대한 사업적으로 어필을 해보시는 거. 그 사업분들은 제가 퍼즐이라고 말했듯이 사업분들의 캐릭터성을 사업분들이 계속 키워가시는 게 좋다고 해요. 내가 한 노력들이 결국 나를 지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이 쌓은 그 캐릭터성이 사모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가능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잘한다. 그러니까 사모분들 되게 저주받은 재능? 악마의 재능이라고 스스로 느껴왔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관심 없고 잘하고 싶은 적 없었는데 잘하는 거 플러스 노력한 적 없는데 천재 소리 듣게 되는 것들. 또 이거는 뭐 일에 관해서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에 관해서요. 끼를 부린 적이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끼 부리고 다니냐? 라고 동성들이 말하거나 그 이성들 입장에서도 약간 네가 나한테 좀 추파 던진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이렇게 호감 표시한 거 아니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나 이성한테 제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뭐 많은 노력을 해도 매력이 전혀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어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사모분들은 괴리감이 계속 왔을 수가 있겠죠. 나는 이거 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 저쪽에 더 관심이 있다니까. 저거 하고 싶다니까. 근데 정작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주목받는 거는 여기. 뭐 이름 알리는 것도 여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저편에 가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곳은 여기. 이게 항상 더 뭔가 내가 정착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라는 기분을 못 느끼게끔 하고 항상 외롭고 공허하고 떠도는 기분 느끼도록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어쨌건 사업분들의 여왕벌 포지션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보적 존재로서의 활약이 보여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사모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의 활약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회를 해서 결국 원하던 목적지에 들어가는 그런 골인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모분들이 결국 닿는 목적지는 본인이 원하는 그곳이 맞는데요. 거기에 다다르는 과정이 완전 일직선, 완전 일반적인 수순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모분들에게 보여지는 변화는 약간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안 한다니까. 이렇게 좀 피해왔던 거.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부럽고 되게 장점으로 보이는 거여도 본인은 싫어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약간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거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확실해진다. 추진력이 생기고 또 리더십이 생겨서 뭔가 좀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은둔하고 나를 가리는 거에 좀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재능을 내가 써먹으려고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 기존의 사원분들은 약간 좀 폐쇄적인 면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진 거 안에서 웬만하면 좀 만족하려는 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많이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좀 그런 거 있죠.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하고 욕먹자. 그리고 뭐 돈이라도 많이 벌자. 혹은 실컷 놀아나 보자. 좀 그런 마음. 그래서 뭐 소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얘기가 돼요. 물건 같은 것 좀 비싼 것들도 사시고 사람분들 개인적인 욕심을 좀 추구하시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거를 살 만큼의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모분들한테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정확히 캐치하고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3번의 모습을 조금 상품화하여서 몸값을 올려서 정당한 가치를 받아서 그걸로 사모분들의 욕구를 충당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사모분들이 많은 거 갖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 사람분들은 좀 고루고루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느낌보다는 후반부에 조금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에요. 뭐 이성을 만나고 이런 것들도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연애를 거의 안 하고 일만 하면서 되게 바르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한번 눈이 뜨이고 나서 수도 없이 계속 만난다든지 그리고 여러 명과 계속 연락을 하신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항상 이제 수요가 있었지만 본인이 그런 것들에 벽을 치고 살아왔다 보니까 항상 벽으로 막아놨던 거에서 벽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였던 게 다 우르르 쏟아지겠죠? 즉, 지금 사모분들한테는 쏟아질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이제 본인이 어디까지 수용하고 즐길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성운도 진짜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봤는데 뭐 재회도 좋고요. 거의 이제 상대가 올가미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 카드를 보면 또 토생금이 떴는데 토가 금의 조력이 되어준다, 지키고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토는 흙이에요. 무겁죠. 모래주머니 차면은 무거운 것처럼요. 그러니까 기존의 터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기질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금은 조금 냉정하고 분석적인 거, 행동력이 있는 거를 뜻해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사업분들에게 결여돼 있는 그런 면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금의 기질을 가진 귀인도 함께 A가 되고요. 또 사업분들 스스로 금의 기질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상황들이 예고가 돼요. 이제 토랑 금은 다른 기질인데 사원분들도 제가 성격이 변할 것 같다. 그리고 벽이 세워져 있다가 아예 벽이 무너져 버리는 과거와 지금의 태도 방식 같은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온 카드 봐보면
보상, 영광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진짜 좀 명예로운 카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엄청 박수치고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진짜 어깨 으쓱으쓱 할 만한 좀 갑작스러운 횡재, 큰 횡재에 대한 카드여서 크게 하나 대박이 터지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돈이 크게 벌린다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확 잘 된다든지 이 카드 그림을 보면 관리가 선비한테 이렇게 뭐 문서를 읽으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도 함께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뭐가 생각나냐면 이걸 사모분들 원하실진 모르겠지만 사모분들한테 방송 기회도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뭐 유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다 하고 그 사람의 업적과 과거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사모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궁금해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거를 더 소개할 수 있는 판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들도 함께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강조가 되는 거는 공적인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이렇게 축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받는 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쪽에서의 그런 인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좀 높은 시험에 붙는다거나 뭐 자격증 같은 거 획득하는 거 이게 뭐 특허 같은 걸 내거나 공식 받기 어려운 그런 인증 마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어딘가에 달아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TV에 나온 것도요. 인쇄해서 몇십 년을 써먹잖아요. 여기 나왔던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사은품들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증 마크 하나 더 생긴다. 이제 달로는 11월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큰 횡재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꿈을 조금 주의 깊게 되짚어 보시면 좋아요. 내가 평소에 받는 그런 신호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했던 그런 꿈의 상징들을 회고해 보면서 사은품들의 다음 스텝도 함께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은품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거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고 또 하루마다 큰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나면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또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자주 꾸지는 않는 호랑이 꿈이었는데 그 호랑이가 욕조에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 욕조에 가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호랑이가 약간 체급이 커져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약간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물깨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릴 것 같아서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내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화장실이 엄청 하했거든요. 진짜 번쩍번쩍하게 하얘가지고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찍는 날에 꾼 꿈이니까 이제 얘기해 드려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저의 그 제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시작하셨어요. 그 채널명은 타로 달마시안이고요. 저한테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시게 되어서 그리고 또 연애운이랑 뭐 이미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로운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도 한번 들려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개인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엄두가 안 나서 답장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바쁘니까 다른 곳에서 보는 거 추천드린다 해도 다른 곳에서 많이 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온다. 그냥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달마지안 선생님은 제가 가르친 분이기도 하니까 개인 상담으로도 조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잘 보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은방 타로카드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서 혼자 처리하기가 버거웠어서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상황에 걸맞는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채널에 능력자분들 많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제 채널 지분율이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해가는 일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그리고 별도의 기도, 장명, 안내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 썸네일 카드랑 그리고 그 고르기 카드에 나온 것들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저의 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제작한 김은방 타로 카드예요. 드디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또 타이밍 맞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8월 14일 목요일부터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공개 예정 시작되었고 이제 알림 신청 기간이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한 링크 들어가셔서 제 알림 신청 그리고 오픈런 해놓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따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정식 판매되면 또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4번 분들한테는 오늘 얘기해 드릴 게 정말 명확하고 또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 같은 거를 그냥 내려놓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뭘 하려고 하기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관해서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처럼 지금은 뭔가 이제 더 채우는 것보다도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나 힘든 일에 엮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것이 오히려 4번 분들에게 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4번 분들은 약간 좀 행동력이 있으셨던 편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나 내가 볼 때 조금 시시해 보이거나 그리고 또 물론 나도 하려면 귀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쩔쩔매는 그런 걸 보면 아 답답해 그냥 내가 해버린다 이렇게 총대를 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으시고 또 움직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냥 이렇게 노는 거를 잘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기를 조금 어색해 하시는 굉장히 힘든 스케줄을 보내다가도 휴식 이렇게 휴가가 주어지면 그때는 잘 쉬어야 되는데 막상 어떻게 쉬어야 되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데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쉬어라. 그냥 가만히 조금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별거 아닌 일 같고 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거여도 지금은 괜히 실수를 하거나
내가 맨몸으로 그냥 덤볐다가 괜히 호되게 좀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자원분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도 가장 잘 아시니까 더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지원한다고 해도 '내가 저 정도도 못 붙을까?' 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도 못 겨뤄볼까? 못 이길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당연하기는 한데요.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자본분들이 이제 괜히 좀 노력을 하고도 힘을 빼시고도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만약에 심사를 당한다라고 하면 그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 쟤는 애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 그냥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아는 것 같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을 뽐내거나 좀 자본분들의 날개를 펴기보다 몸을 사리면서 조금 겸손하게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하는데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잘한다고 해서 능력을 다 보여주지 말고 조금 더 못하는 티를 낸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칭찬을 많이 받게 된다면은 최대한 이제 겸손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추켜 세워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져야 한다고 해요. 그니까 자본분들이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조금 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만사에 있어서. 라는 말인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속단을 하거나 섣부르게 움직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글 하나를 쓴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도 서비스 하나를 개발한다? 그 지금 하는 거가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출시를 하면은 몇 배의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본분들이 한 만큼 인정을 못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약간 좀 이용하거나 모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본분들에게 지금 또 어떤 무기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 나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이 드셔도 지금 당장은 좀 아껴 두어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분들이 뭘 출시하거나 이제 말했듯이 세상에 내보이거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고, 또 누구랑 좀 만나 보려고 하거나 호감 표시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카드 번호들 중에서 자본분들이 제일 가장 극단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 소드 4번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게 휴식하는 카드, 누워서 조금 쉬는 카드예요. 체력을 구비하는 거죠. 충전을 하는 때여서, 그러니까 이때는 속세와 조금 멀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때, 안식년처럼 보내야 하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수가 있다, 수가 안 좋다 이러면은 물가 조심해라, 외진 곳 조심하고 여행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분들의 지금은 별거 아닌 것이, 별거 아닌 일이 조금 커져서 괜히 곤란해지거나, 자본분들이 아주 잘하고도 그거를 괜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니까 굳이 나서지 않는 게 좋은, 지금은 그냥 좀 편하게 보내고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조금 나중에 하는 게 훨씬 좋은 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해이하게 나태하게 지내실수록 보호를 받고 예상 외의 소득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예상 외의 소득은 또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고도 생기는 수익들이 떠오르는데요.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생기는 수익 같은 거, 뭐 원고료라든지 자고 있어도 저절로 복리가 쌓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출판을 하려고 한다, 내가 앱을 출시하려고 한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뭐 콘텐츠 같은 거를 어디 올려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미뤄보자는 건데, 그 뒤가 언제쯤일지는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미리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좀 의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그런 키워드도 함께 읽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는 거, 내가 학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도 똑같은데 말했듯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거나 호감 이상으로 발전하고 싶을 때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라도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헤어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조차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뭐든지 이렇게 딱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하면 자본분들이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좀 상황과 기회를 엿봐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손절 같은 거를 하기보다 그냥 천천히 좀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뭐 자본분들을 뒤에서 욕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싸우거나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니? 그런 얘기하고 다녔니? 따져 묻지 않고 그냥 조금 모른 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에 굳이 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워있고 쉬는 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잠이 들면은 잠자는 순간에는 장기도 쉬고 그리고 여러 감각들도 쉬는 시간이잖아요. 예민하면은 그래도 소리를 듣긴 하지만 자는 시간은 어쨌건 그 스위치가 꺼지는 시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4번 분들은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것들에 좀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나를 이상하게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나를 계속 좀 귀찮게 하고 너무 신경 쓰여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내가 스위치 꺼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으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제 안식년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것은 이제 맘먹고 뭔가 행동하고 일을 치고 버리고 하기보다 준비 기간으로 삼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하거나 뭔가 시행해 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만약에 나 이직할까 말까 관둘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 이것도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형 해도 괜찮을까? 그 성형도 지금은 일단 보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 현상 유지하는 거, 뭐든지 내 원래 기존의 것을 잘 끌고 가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만 가자는 거죠. 뭐 큰 돈 벌어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지하고 아껴 쓰는 게 좋고요. 뭐 집이나 땅, 주식 같은 거 매매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히는 게 낫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돌다리 얘기했듯이 뭐든 한 번 더 점검하고 본인의 자리와 공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소드 4번 첫 번째로 또 바로 나왔어요. 이제 중복이죠. 강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정말 가만히 좀 쉬고 겨울잠을 자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어떻게 보면 좀 묵혀둬도 괜찮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4번 분들은 또 쉬는 거 잘 못하실 것 같다고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해내는 거에 익숙하셔서 그냥 노는 거, 그냥 이렇게 시간 버리는 거 오히려 되게 낯설고 불안하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요. 그리고 자본분들이 만들어낸 무언가가요. 지금 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는 아니래요. 더 잘 쓸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뷔페 같은 데 갈 때 막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굶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밥을 한 끼 안 먹고 하는 것처럼 잠깐 기다릴 뿐이죠. 왜냐면 되게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프다고 그냥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이제 막상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할 때 아까 그거 먹지 말걸. 아까 참을걸. 그렇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근데 4번 분들에게 지금 이제 제시가 되는 감정도 딱 그거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때를 기다릴걸. 이때 할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묵혀 봐라. 그리고 또 킹 펜타클 카드까지 나왔는데 왕이에요. 근데 부자 중에서 가장 부자의 왕이에요. 이제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강조가 되는데 사실 이 가장 큰 풍요에 닿으려면 그만큼 뜸을 들이는 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니까 잘 참았다가 때를 기다려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는데 숙종이 나오는 드라마에서요. 그 사극인데 그 숙종이 나오는 드라마에서요. 숙종이랑 장희빈 이렇게 얘기였는데 숙종이 뭔가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할 때나 뭔가 자기가 불리하거나 할 때는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일어나지를 않았대요. 사경을 헤매는 척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아 숙종이 곧 죽으려나 보다. 지금 조금 위태로운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누구 편에 붙어야 되지?' 하면서 한번 좀 뒤집어져요, 왕실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본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그 숙종 편에 서서 제 숙종이 가지고 있던 것을 대신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든 자기들 이제 목숨 부지하고 더 많이 빼앗아 보려고 막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한 명씩 다 쳐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기 삼아서. 근데 지금 4번 분들도 이제 비슷해요. 본색이 나올 때다 또 사람들의 본색이. 4번 분들은 조용하게 그걸 좀 지켜보면서 겨울잠을 자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가려낼 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좀 알아볼 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4번 분들이 가장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졌을 때 그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합당한가? 누구에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가? 그거를 이제 배우실 또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마지막에 있는 카드도요. 이 카드에 있는 이 인물은 감정 표현력이 약한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그 감정 표현력이 약하다는 건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물론 느끼지만 그걸 솔직하게 다 내뱉거나 티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포커페이스 하라는 거죠. 그 뭐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이 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불필요한 말 안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적당한 선으로 그 말을 끊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조금만 친해지거나 조금만 감정이 올라도 이제 안 해도 될 말 하고 후회하게 되니까. 근데 4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제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심심하고 좀 외롭겠죠. 그렇게 지내면. 그치만 지금 나는 겨울잠을 자는 상태니까 나의 입이 봉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지금 겨울잠을 자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4번 분들을 스스로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한눈파리 여유라는 카드 딱 나왔네요. 그러니까 4번 분들 지금 좀 여유 가지고 그동안에 한눈 안 팔았던 것들 좀 한눈 팔면서 쉬라고, 그러니까 놀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카드에 보면은 이제 학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조금 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새들이 잠깐 어딘가 날아가서 앉잖아요. 나무 같은데. 잠깐 앉아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앉아있다가 또 금방 날아가요. 이 말은 4번 분들의 이 휴식이 그렇게 또 길지는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여유니까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그 느낌으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휴가 삼아서 잘 즐겨보시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해보면서 활용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특히 뭐 학창 시절 그때는 좋은 거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때 참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지가 않다 그래요. 지금의 여유도. 그래서 이 여유를 또 함께 즐길 사람, 그 사람과의 그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데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4번 분들에게 가장 추억을 쌓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기이다라는 건데, 이 카드는 또 1월을 짚어주고 있어서요. 4번 분들이 연말 지나고부터 다시 좀 바빠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취업운이나 뭐 기다리는 소식 같은 거, 예를 들어 언제쯤에 이 막힌 것 좀 풀릴까 이런 거 기다리신다면, 일단 연말, 그리고 연초, 지금이 8월이니까 4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영상은 항상 어쨌든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전에 올린 거라고 해서 예전 시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4번 분들 리딩을 하면서는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저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장 자기 개발을 하고 가장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그거를 여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체되어 있다. 나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정신병에 걸려서 왜 내가 이것밖에 못되지라는 생각만 하고 좀 살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그때를 추억할 만큼 시간이 지나고 많이 바빠지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은 그냥 정말 잘 쉬어보고 싶다. 왜냐면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 그때만큼의 여유 다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4번 분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때를 돌아보면 그때 더 잘 놀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뭐 언어라도 배웠어야 됐는데 아니면 그때 뭐 여행이라도 한번 갔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더 돌봐줄 수 있는 시간에 나를 방치하며 지낸 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잘 일어났어. 잘 자고 잘 일어났어. 밥 잘 먹었어. 산책 잘 했어. 재밌는 거 보면서 잘 웃었어. 이런 사소한 행동들에도 조금,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희귀한, 소중한 시간들이니까요. 그 4번 분들을 조금 더 이제 예뻐해주면서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거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었다가도 사라져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고 또 하루마다 큰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보내고 나면,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또 큰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자주 꾸지는 않는 호랑이 꿈이었는데 그 호랑이가 욕조에 제가 이 호랑이를 화장실 욕조에 가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호랑이가 약간 체급이 커져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약간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깨물깨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릴 것 같아서 제가 호랑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내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화장실이 엄청 하였거든요. 진짜 번쩍번쩍하게 하얘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찍는 날에 꾼 꿈이니까 이제 얘기해드려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저의 그 제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시작하셨어요. 그 채널명은 타로 달마시안이고요. 저한테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시게 되어서 그리고 또 연애운이랑 뭐 이미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리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로운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도 한번 들려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개인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엄두가 안 나서 답장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저는 조금 바쁘니까 다른 곳에서 보는 거 추천드린다 해도 다른 곳에서 많이 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온다. 그냥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달마지안 선생님은 제가 가르친 분이기도 하니까 개인 상담으로도 조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잘 보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은방 타로카드 준비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서 혼자 처리하기가 버거웠어서 정말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상황에 걸맞는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 채널에 능력자분들 많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제 채널 지분율이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해가는 일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답글 달고 기도로 답례하겠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그리고 별도의 기도, 장명, 안내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활동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